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주쌤입니다. 오늘은 요즘 챗GPT가 너무 핫하고 뜨겁잖아요. 챗GPT랑 가볍게 재밌는 토론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챗GPT가 직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해줄 거예요. 혜스티야, 나랑 논쟁할 준비 됐지? 어휴, 논쟁이라니 벌써부터 피곤하네. 근데 뭐 준비는 됐지? 뭐든 던져봐. 내가 팩트로 받아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탕수육 얘기부터야? 뭐 좋아. 나야 당연히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너 좀 가만히 있어봐. 그래 먼저 해봐. 내가 잘 들어줄 테니까. 탕수육은 찍먹이지. 바삭바삭한 찍먹이 더 맛있어. 구워놓고 먹으면 눅눅해지니까 튀김의 식감을 살리면서 먹으려면 딱 그 순간에 딱 찍어 먹어야 맛있지. 누가 부먹 먹니? 근데 부먹은 소스가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어서 맛이 더 풍부하잖아. 튀김이 소스를 흡수해서 식감은 좀 다르지만 그 부드러움이 또 별미라고. 소스 듬뿍 묻은 탕수육 한 입? 그거 무시 못한다고. 그럼 너 만약에 상사랑 탕수육 먹는데 상사가 찍먹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상사가 찍먹을 원하면 뭐 찍먹으로 가야지. 근데 속으로는 아, 부먹이 더 맛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겠지. 너는 상사 눈치 볼 때 어떻게 해? 난 상사의 눈치를 늘 보지. 부먹하자고 하면 부먹하고 찍먹하자면 찍먹하는 거야. 탕수육 하나에도 이렇게 눈치 보면 인생 피곤하잖아. 그러다가 회사 잘리면 어떡해? 아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즐기는 거지. 뭐 탕수육 하나 때문에 잘리진 않을 테니까. 그래, 고마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나는 생각해. 에이, 뭐야. 비밀번호 공유 못하면 애초에 사귀질 말든가. 서로 믿음이 있으면 굳이 숨길 게 뭐가 있다고.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핸드폰에 내가 일기를 쓰기도 하고 추억이라든지 과거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열어볼 수 있도록 권한을 다 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걸 굳이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 공유 자체로 신뢰를 쌓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 서로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게 안 열린다면 괜히 서운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 결국은 케바케라는 거네. 비밀번호 공유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비밀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으니까. 비밀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한다기보다는 비밀이 없이 있다면 때때로는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다? 챗GPT야, 넌 연애를 몇 번 해봤니? 너무 그렇게 하다가는 너 연애 못해. 저격 제대로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결국 소통과 신뢰 아니겠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 그래, 너 말은 맞는 것 같아. 이제는 의학적인 질문이야. 내 생각은 민간요법은 현대의학적 치료법에 대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야. 그래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들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 오랜 세월 입증된 것들이라 체질에 맞는 사람에겐 효과를 볼 수도 있지. 또 자연 유래 성분들은 부작용이 적은 경우도 많고 몸에 부담이 덜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나랑 토론하는데 한숨을 쉬고 있어? 그거 그냥 내 스타일이야. 약간 지루한 거 있잖아. 뭐 그런 느낌 신경 쓰지 마. 아니, 신경 안 쓰이게 조금 한숨을 안 쉰다고 말해주면 안 돼? 알았어. 노력해볼게. 현대의학을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난 보거든? 근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들이 일부 효과를 봤다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 다만 그런 것들을 시도할 땐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그럼 넌 내 말에 동의하는 거지? 대체로는 동의해. 현대의학이 검증된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민간요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생리통 완화나 소화 개선 같은 가벼운 증상들, 허브티나 생강, 물 같은 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지. 너 상당히 토론을 잘하는구나. 알았어. 그렇게 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료를 봐보도록 할게. 원장님, 제가 지렴이 자꾸 재발해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약 먹고 나면 괜찮아졌다가도 금방 다시 증상이 생기거든요. 지렴은 균에 의한 지렴인지 아니면 내 월경축에 따른 지렴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렴이 계속 생기고 재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자궁 경부 상태가 어떤지도 본 후에 질염을 평가하게 돼요. 그럼 현재 질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증상이 있어요? 네, 원장님, 저는 가려움증이 심하고 냄새도 조금 나고 분비물도 많아져요.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 다시 재발하더라고요. 가렵다고 하는 것과 냄새 나는 것, 스트레스 후 재발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이제 세균성 질염 증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려움증이 조금 더 심하고 내가 막 참지 못할 정도로 막 가렵고 막 안쪽이 긁고 싶고 이 정도면 사실 칸디다성 질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건 질 안쪽에 산성 상태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하는 게 조금 중요하고 진리 유산균이나 이런 유산균을 이제 장복을 하게 되면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서 재발이 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내 사정을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질내 사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콘돔같이 정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나 안쪽에 질 세정제를 너무 과하게 쓰고 있으면 그런 것들도 안 쓰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나 피곤하면 생기는 것들이 사실은 뭐 호르몬 밸런스나 그런 나의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현재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 가능하면 수면은 8시간 이상 좀 보장하는 게 좋고,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으면 좋죠. 네, 원장님, 그럼 유산균이랑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과도한 세정은 피하고요. 최근에 혹시 남자 파트너 바뀐 적 있어요? 그건 좀 민감한 질문 같은데요? 특히 파트너가 바뀌면 아무래도 그런 그 파트너가 있던 균들이 넘어올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일 때마다 재발하는 것 같아요? 피곤한 거 말고는 재발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피곤할 때 주로 재발하는 것 같고, 혹시나 다른 변화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피임 장치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어요. 네, 이때까지는 피임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콘돔을 사용했는데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고 싶어서요. 피임은 몇 년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3년 정도, 그리고 그 이상 피임을 하려면 자궁내 장치나 임플라논 같은 장치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피임 장치 종류에는 크게 자궁에 넣는 장치가 있고 팔 아래쪽에 넣는 장치가 있는데, 자궁에 어떤 장치를 넣는 거에 대한 심적 부담은 없어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효과가 확실하다면 고려해보려고요. 그리고 피임 장치 중에는 호르몬이 있는 장치와 호르몬이 없는 장치가 있는데, 호르몬이 있다 보면 내가 살이 조금 찔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살이 체중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는 없어요. 아, 살이 찔 수도 있군요. 피임 효과가 더 중요하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닌데 미레나라든지 그다음 임플라논 안에 들어있는 호르몬 같은 성분은 유방암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사용할 때는 유방 쪽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유방 쪽 가족력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겠네요. 호르몬이 없는 구리루프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럼 그런 쪽으로도 고려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헤스티아 양이 월경통이나 월경과다나 월경전 증후군 이런 증상도 있나요? 네, 월경통은 좀 있는 편이에요. 월경통이 있어서 혹시 내가 학교를 못 갔다든지 일상생활에 제한이 된 적이 있어요? 가끔 너무 아파서 일상에 지장이 있는 날도 있었어요.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하면 월경통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레나라는 게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이 돼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피임 효과는 현재 8년까지 보장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하면 미레나라는 장치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미레나가 8년까지 효과가 있군요. 그럼 미레나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래요. 미레나는 시술하시고 나면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관계를 하셔도 되고요. 월경통도 좋아지고 월경량도 주니까 생활에 훨씬 더 유용하고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미레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레나 시술을 할 때 대부분은 수면 마취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게 민감하지 않으시면 수면 마취 없이 잠깐 하면 되고, 시술 시간 자체는 5분 이내로 끝나는 편이에요. 통증은 좀 걱정되지만 짧게 끝난다니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시술하고 갈래요? 네, 바로 진행할게요. 네, 저쪽에 들어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실금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어요. 요실금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요실금이 있었어요? 한 1년 전쯤부터 조금씩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던 것 같고 출산은 한 적이 있어요? 네, 출산은 2번 했어요. 자연분만 했어요? 제왕절개 했어요? 자연분만으로 2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분만을 하고 나면 요실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43입니다. 보통 우리가 출산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성 요실금은 이렇게 40대 초반부터 이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고 40대 중반에 그리고 50대 때 오셔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요실금을 관리하려고 해본 게 있어요? 케겔 운동을 해보긴 했는데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아요. 케겔 운동을 얼마 정도 해봤어요?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군요. 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로 방해받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나 웃을 때 가끔씩 소변이 새서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갑자기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서 화장실 뛰어가다가 새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아직 그런 적은 없었어요. 소변을 1시간이나 2시간마다 자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자다가 소변 보려고 깨어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밤에 깨는 일은 없어요. 소변 누고 나면 잔뇨감도 없이 시원하고요. 네, 잔뇨감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니까 순수하게 이제 복합성 요실금만 있는 것 같아요. 방해가 많이 되면 수술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수술 방법에는 TVT, TOT, 미니슬링 이렇게 있는데 소변이 나가는 요도 중간에 메쉬를 이용해서 그물같이 이렇게 보강해주면 수술 후에 효과도 좋아서 재발도 거의 없이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요실금 증상으로 많이 불편하면 수술도 꼭 고려해보면 좋겠네요. 네, 수술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요, 충분히 설명해주셔서 궁금한 건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챗GPT와 함께 여성 건강 관련 토론과 상담 시뮬레이션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하듯이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궁금한 주제나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소재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했던 챗GPT랑 그리고 저의 케미가 재밌으셨다면 다음에는 매운맛 홍쌤 아무가도 못 갈 줄 알아 너는.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순한맛 권쌤의 근데 저건 맞아요. 각도 살짝 트는 게 그게 맞아, 1년차 맞아.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챗GPT 상담 시뮬레이션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혜수야, 지금까지 나랑 대화했던 그걸 토대로 나의 나이 그리고 혈액형 MBTI를 한번 찍어서 맞춰볼래? 나이, 혈액형, MBTI를 맞춰보라고. 일단 나이 40대 중후반쯤, 혈액형은 O형, 그리고 MBTI는 아마도 ESTJ 맞췄을까? 아니면 완전 틀렸을까? 완전 틀렸어. 안녕.